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의 가장 문제가요. 한덕수 대행 사건을 제일 먼저 선고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그 선고를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미스터리하고 잘못된 겁니다. 한덕수 사건은요. 알다시피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이제 그 권한대행 심판하고 가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탄핵이 있잖아요. 근데 두 개를 분리해서 권한대행 심판 가처분은요, 바로 즉시 그냥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국회에서 탄핵, 저는 통과 안 됐다고 보는데 192표 나왔거든요. 한덕수 192표. 그러면 이게 그 헌법 주석서에도 보면 그냥 총리로서 행위로서 탄핵할 때는 150인데, 근데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는 이거는 200석이다. 이게 맞죠? 이게 4인 공저, 헌법연구원 4명이 쓴 게 헌법 주석서가 있거든요. 지금 전북이 거기에 따라서 100%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재판도 100% 그 법의 그 책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100%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책을 안 따르는 게 한덕수 탄핵. 이거 하나입니다. 그 책에 하면 이게 200석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미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탄핵 사건과 권한대행 심판이 섞기가 두 개를 하면서 이게 아직 계속 안 하고 말도 안 되게 다시 재개해가지고 또 검찰에다가 수사기록 달라. 그게 막 웃기죠. 이미 종결했던 걸 또 이게 수사기록을 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그 한덕수 대행 탄핵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권한대행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권한대행 심판,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책에 이끌어 있거든. 심지어 제가 받은 정보에 면 7대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한덕수 기가은행이 7대리다. 근데 권한대행 심판이 7대1인지 또 이게 탄핵이 7대인지 다 합친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권한대행 심판이 기각돼 버리면 탄핵을 볼 것도 없지. 탄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7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1인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요 놈이 문영배인지 뭐 누군지, 아주 악질적인 놈이 하나 있는지 그 정보 보고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못하고 있잖아요. 실제 한덕수 탄핵을 인용하는 게 그게 아무리 좌파들도 쉽지 않잖아요. 왜 권한대행 심판을 인용하려니까 선례가 돼버리잖아. 근데 그 자기 책에도 반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을 인용하려니까 뭐 있어요, 사유가. 뭐 없잖아요. 한덕수 탄핵 사유가, 그것도 이게 또 웃기는 게요. 한덕수 탄핵 사유에는 형법에 내란죄를 뺐어요. 근데 박성재 장관 탄핵 사유는 형법상 내란이 있어. 둘 다 방조인데. 아니, 둘 다 국무회의 갔는데 한덕수는 형법 내란이 뺐단 말이야. 다른 것만 탄핵 사유야. 근데 박성재 장관은 째려본 거하고 그밖에 없으니까 째려본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안 되잖아. 한마디로 이게 개파입니다. 국회나 헌재가. 개파이라고. 똑같은 건데, 국무위원이 똑같은 건데, 박성재는 그게 형법의 내란 방조고, 한덕수는 형법 내란을 뺐단 말이야, 또. 그냥 헌법 위반만. 진짜 이게 황당하죠. 이번 주도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번에 헌재가 13일 날, 목요일, 13일이, 목요일인가요? 13일 날 이제 그 이창수하고 최재 감사원장이 선고한다고 돼 있잖아. 그건 안 할 수 없죠. 근데 헌재 관계자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 말은 결국 이번 주는 다 물 건너갔단 말이에요. 한덕수도 물 건너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할 것도 없고, 왜 이틀 연속 선고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은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한덕수 대행 측이 빨리 우리 먼저 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잖아요. 그런데 헌재 놈들이 제가 음모론 중에 동시에 하려고 한다. 이것도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대통령하고 권한대행이 동시에 한다는 것도 꼼수입니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심지어 좌파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다음에 한덕수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선입 선출을 떠나서 한덕수 대행은 19일날 종결했고 윤 대통령은 25일날 종결했잖아. 근데 한덕수 대행을 뒤로 미루라. 또는 이게 동시에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한덕수 대행부터 이게 반드시 다음 주에 빨리 해서 복귀시켜놔야 된다. 7대1이다. 그럼 봅시다. 제가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압도적으로 기각될 겁니다. 압도적으로 기각될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자, 그러면요, 왜 못하는가? 이게 왜 안 하느냐? 뭐 고의로 안 하는 거지. 뭐 못하는 게 아니지. 기각 왜 안 하느냐? 고의로 왜 안 하느냐?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다시 그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야 이게 이야기식이 딱딱 개수로 정확하게 딱딱 요약해줘야 한 개에 딱 들어오니까 쭉 한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세 가지, 네 가지 딱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딱 납득이 사유 하나하나마다 한번 보자고요. 자, 첫째 이유. 한덕수가 만에 하나게 권한대행 심판에 이겨버렸다. 요거 보면 더 심각하지. 탄핵에서 이긴 것도 문제지만 권한대행 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거든. 200석이 안 됐다. 요걸 전제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무효행진곡이 울린다고 제가 저번에 그 방송한 게 요게 요즘 화제입니다. 막 언론사에서 저한테 취재하러 와. 그게 이게 맞거든요. 법제처의 최고위직 유권 해석도 맞고요. 그러기 서울대 이거 서울대 따라서 법을 조금 알면 이게 다 무효입니다. 법을 조금 알면 자 만약에 합의제 의결기관이죠. 국회라는 게 합의제 의결기관이잖아. 이런 게 있죠.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감사원 또는 대법원 전합의체 이런 게 있잖아요. 합의제 의결기관에서 정족수라는 게 있잖아요. 의결 정족수. 이게 안 차면요. 그러게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거는 천년 만년 지나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이걸 무효라 그럽니다. 법률 판례는 하자가 중대하고 하자가 명백하다. 이게 무효입니다. 이게 상식에 맞고 법리에 맞죠. 한번 보세요. 9명 중에 5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4표밖에 안 놓은 걸 통과됐다면 이게 무효지. 이게 취소입니까? 취소라는 건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80일 지나면 적법하게 되는 게 취소잖아요. 취소라는 거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고 기간 지나면 더 이상 불가쟁력, 더 이상 못 다투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근데 대부분 취소잖아. 이런 경우는 180일 내에 또는 1년 내에 소송 안 하면 그냥 확정돼 버린다고. 이게 불가쟁력이라 그래. 불가쟁력. 근데 무효일 때는 무효니까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유행가에 하면 1000년이 가도 이 노래 있잖아요. 박완규 노래인가. 1000년이 가도 이게 무효입니다. 효력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무효라고. 그러면 이게 국회 의결이 무효라는 게 이건 다툼이 없다고요. 자, 의결이 무효면 한덕수가 대행이잖아. 그건 분명하잖아. 그러면 최상목이가 대행된 게 무효라고. 맞잖아요. 이것도 다툼이 없지. 대행이 아닌데. 옛날처럼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왕 행사하는 거 똑같잖아요. 왕이 아닌데. 무효니까. 그러면 이게 왕이 아닌 놈이 임명권은 한덕수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임명한 조한창과 정계석이도 무효라고. 왜? 제가 조한창을 임명하면 이게 됩니까? 내가 조한창이를 재판관 임명하면 서정욱이 임명하면 이게 재판관이 되냐고.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다툼이 있습니까? 논쟁이 있냐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왜? 이게 무효가 되면 조한창하고 정계석이 무효야. 그럼 더 나아가서 이 두 명이 개입한 것도 무효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물론 그까지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어거지로 논리적으로 하면 판사 아닌 놈이 판결하면 무효라고 돼 있다고 법에. 실제 판사 아닌 놈이 판결한 게 많아. 판사 임용이 결격자를 임용할 수 있거든.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겁이 나는 거예요. 다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대통령실에서. 최소한 이게 판결까지는 또 어떻게 뭉개더라도 최소한 이게 조한창과 정계선이가 정당성은 없다는 주장이 나올 거 아니야. 왜? 왜 최상목 임명하느냐고. 탄핵이 안 됐는데. 탄핵이 안 됐잖아. 그거는 나온다고 주장이. 그래서 첫째는 못한다. 조한창, 정계선 때문에 네 가지 무효다. 국회 의결 무효, 최상목이 권한대행 무효, 조한창, 정계선 무효, 판결 무효. 네 가지 무효다 이 말이죠. 이게 저는 첫째 이유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보면 두 번째는 당연히 그 한덕수까지 기각되면 전부 이게 다 줄기각이야. 윤 대통령이 빼놓고 이게 줄기각이잖아. 그러면 이게 탄핵을 너무 남발했구나. 이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했구나. 이거 여론 역풍. 이거는 누구나 지적하는 이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직 헌재가 국회 눈치를 봅니다. 이게 무효가 되면 제일 타격 입는 게 누구다? 의원식입니다. 맞죠? 이게 무효가 되면 이게 가장 타격 있는 놈은 의원식이야.
의장이 뭔데 지가 그냥 지는 안건을 정리할 권한이 있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국회법에 없다니까. 안건을 정리할 권한이 있지. 이게 정리냐고. 이거는 결의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게 그 의원식 책임론이 논다고요. 바로 논다니까 의원식 사태. 근데 헌재도 국회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헌재가 직원이 348명이야. 예산 쓰는 게 한 600억 된다고. 국회에서 이게 예산 깎아주면 그럼 이게 화장실도 못 간다고. 청소 예산이 없으면. 지금 그렇잖아. 그 법무부 그래. 거기에 헌재는 국회 눈치를 보지. 당연히 보죠. 예산권. 국회한테 찍히면 이게 혼나잖아.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혼났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가장 이게 결정 나면 타격 입는 게 의원식이고 국회잖아. 따라서 이게 저는 눈치를 본다. 의원식, 국회 눈치. 이렇게 그 세 번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게 아직도 마흔의 카드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 한덕수가 선고해버리면 근데 그 최상목이하고 권한쟁의 심판한 거는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재판은 의원식, 국회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의원식에도 권한이 없어. 국회의원들, 국회하고 최상목 간의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 만에 임명하는 거는 국회 권한 침해됐다는 거는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한테만 미친다. 이 말은 국회하고 최상목한테만 미친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재판받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덕수하고는 이게 만액을 임명해야 될 의무가 없다. 없다는 거야. 왜?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한테만 미친다. 이게 주관적 쟁송이라 그래. 객관 소송이 있고 주관 소송이 있거든. 주관적인 소송이다 말 전부 다. 이거는 이게 당사자한테만 미친다고 기속력이. 당사자한테만.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한덕수가 복귀해버리면 판결이 무효가 돼. 효력이 없잖아. 만액 임명하라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또 한덕수하고 권한쟁의 또 해야 된다고. 또 해야 된다. 그럼 또 이게 오래 걸리지 몇 달. 그러면 이게 뭐 벌써 다 떠났는데 만액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한덕수 보고 임명하라 강제할 방법이 없지. 억울하면 또 이게 또 해라 이거야. 권한쟁의 심판. 또 해라 이거야. 국회 의결 거쳐서. 그게 쉽냐고요. 이런 게 네 가지 크게 그 가장 큰 거는 조한창 정계선의 정당성 문제. 그 다음에 여론 역풍. 그 다음에 국회 눈치. 그 다음에 특히 만액 임명도 강제할 수 없는 이런 게 복합적 이유로 말도 안 되게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19일날 종결했는데 이런 경우 봤습니까? 근데 이번 주도 물 건너가서 왜? 13일날 2명 선고하는데 14일 안 한다잖아. 그럼 이게 또 다음 주로 가면 또 이게 3일 전에 통보해 줘야 되거든. 3일 전에 통보해 준다고. 그럼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헌재가 이래서 요거도 묻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부터 기각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거 참모회의 더 심리해서 대통령 거 결론 내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헌재가 이래서 요거도 묻는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걸 아직 미루고 자기들이 최상목이하고 국회하고 만액 임명부터 처리한 거 이거는 두고두고 헌재 역사상 부끄러운 판결로 남을 거다. 원래요 이 순서 재판의 순서 이게 공정성의 핵심입니다.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흐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헌재의 이해관계나 어떤 게 정치 고려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이게 엄청난 절차적 불공정, 절차적인 위배되는 핵심이다. 순서가 아주 잘못됐다. 이걸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